자, 오늘의 레슨은 콘솔 창을 띄울 수 없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현재 상태의 로그를 찍어보고 또 HTML 상태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 과거에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들은 원래 파이어버 같은 걸 제공했죠. 파이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콘솔인데 그 기능이 좋아서 나중에 플러그인처럼 쓰이게 된 거였는데, 현재는 크롬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내장 디버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만,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딱히 콘솔이 없으므로 저희가 만들어낸 콘솔로 올려주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차근차근 그걸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무언가 자바스크립트 디버깅을 한다는 게 매우 귀찮은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맥에 연결해서 콘솔에 그 시스템 시뮬레이터 연결한 콘솔로 본다든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콘솔 한다는 복잡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쓰죠. 근데 디버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중단점을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로그만 찍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로그를 잘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수행해주면 되니까 그걸 잘 처리해주는 레이아웃을 잘 잡아서 그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그 콘솔 창이 어떻게 생겼나를 대충 디자인을 해보면, 일단 전체 영역을 감싸는 DIV가 하나 있을 테고요. 이 DIV 안에 상단에 어떤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DIV를 하나 두고 그 안에 컨텐츠 부분을 두려고 그래요. 그죠? 이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가는 버튼 두 개를 디자인 해보면, 하나는 콘솔 로그를 보여주는 로그 창이 있을 테고, 일반적으로 콘솔 창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현재 HTML 엘리먼트를 볼 수 있도록 엘리먼트라고 해줍시다. 그럼 밑에는 콘솔 뷰가 있을 테고 또 엘리먼트 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수한 아이디를 써야지만 나중에 저희가 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OBS 재방송이니까 콘솔용 뷰인데, 이게 뭘 위한 뷰냐 하면 콘솔용 뷰다. 이름이 좀 더럽긴 한데, 이게 하나 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콘솔용 뷰가 아니라 엘리먼트용 뷰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탭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 아이디가 있어야 되니까 탭에 있는 콘솔, 탭에 있는 엘리먼트. 자, 이렇게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어 두고 나머지는 이 안을 채워가는 기능과 처리해가는 기능들인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도 이름을 줘야겠죠. 콘솔이라고. 대충 그림은 나왔어요. 대충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위한 스타일을 줘야 되겠죠. 스타일을 줘봅시다. 자, 스타일로 줄 수 있는 게 일단 디스 콘솔. 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콘솔 창 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따라서 저희도 하단에다 붙일 건데, 하단에 붙일 거니까 포지션이 픽스드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 콘솔이니까 딴 애들한테 다 이겨야 되니까 Z 인덱스를 충분히 큰 값을 줍시다. 그리고
최신 콘솔들의 흐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백그라운드를 평범한 회색으로 이 정도로 주고, 바닥에 붙어야 되니까 바텀 영어 줘야겠죠. 그리고 아래부터 영 주고 라이트 영 줘서 100% 대신에 이거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트는 뭐 한 200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전체 콘솔 창의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탭이 2개 들어가는 이 탭박스, 여기 요거는 상단에 한 20포인트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스타일을 줍시다. 자, 딴 거 없어도 일단 하이트 20px 주겠다. 그 얘는 상단에 탭 바니까 좀 색깔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얘는 색깔을 좀 더 짙은 걸로. 얼마나 지켜주지? 한 6mm 줄까요? 그리고 수가 없죠. 100% 먹었으니까. 자, 이 안에 버튼이 2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콘솔이고 하나는 엘리먼트인데, 엘리먼트 하나 되겠죠. 얘는 둘 다 똑같은 스타일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줍시다. 얘네들은 모바일에서 얘네들이 사이즈를 많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12픽셀 정도만 주고, 뭐 위아래 마진을 주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런 경우에 라인 하이트를 주죠. 정확하게 부모하고 일치하도록. 그거 외에는 가로로 패딩을 좀 갖고 있으면 서로 안 부닥치니까 패딩을 0.5px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플로트 때려야죠. 양쪽으로 나란히 비치니까 레프트 주고, 색깔 제가 666이가 꽤 어두워요. 어두운 회색이죠. 얘는 밝은 흰색을 하면 되니까 컬러는 버튼이니까 누를 수 있어야겠죠. 누를 수 있어야 되니까 틴트웨이트 줍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하기 전에 얘네들을 먼저 비활성화 시켜놓고 하는 게 좋겠죠. 뷰 애들은 일단 디스플레이를 런하고 만들면 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퍼스트 뷰를 뭘로 쓸 건가를 생각해보면, 콘솔 창을 먼저 열려놓게 할 거면 여기를 블록으로 해도 되겠죠. 그거 외에도 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얘가 블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야 되니까 오버플로우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야겠죠. Y 스크롤로. 또 폰트 사이즈, 이것도 여유분이 없어요. 10px 정도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가는 거 하고, 하이트는 아까 200을 제가 여기서 줬는데 20을 얘가 먹었으니까 남은 게 180이니까 얘가 180을 먹으면 되겠죠. 이 상황을 보니까 얘랑 공통이죠. 디스플레이 빼놓고는. 그래서 같이 주는 걸로 하고, 뷰 엘리먼트만 런을 걸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세이브를 해서 동기화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동기 안 됐죠. 좀 이따 F 눌러보는 걸 하고,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이 방송 채널을 공유하고 있어요. 아까 권병철 씨 방송하실 때도 양태훈님 들어오셨었죠. 네, 어쨌든 계속합니다. 됐나? 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던 대로 하단에, 예, 지금 얼마나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제 방송이. 하단에 우리가 원하는 레이아웃대로 만들어지고, 여기 스크롤바도 만들어지고 다 됐어요. 얘가 막고 있구나. 하단에서 올 거니까 얘를 위로 옮기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입혀야겠죠. 얘한테 내용 다 나왔으니까. 자, 근데 이거를 무턱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려고, 브라우저에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기 눈으로 확인하려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콘솔 창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나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필요할 때만 나오게 삽입하는 형식으로 갈 거라서, 이 태그 전체 내용을 스크립트 태그에 박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타입을 텍스트에 적당히 XX로 주고, id를 bs 콘솔 베이스 이런 데로 주는 걸로 해서 얘네들 다 여기다 담아버리죠. 그러면 그냥은 렌더링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동기화하는데 좀 걸리죠. 귀찮아요. 자, 뭐 그렇다 치고, 여기 태그가 있지만 이 태그들은 다 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텍스트 조각일 뿐이죠.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야 되는 건 뭐느냐?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야 되는 건 실제로는 콘솔 로그부터 만들고 싶어요. 콘솔 로그부터. 근데 그 전에 이니셜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로그를 사용하면 이니셜라이즈를 띄우는 식으로 해서 만들 거면, 자, 로그라는 함수 저녁에 지정하는 게 낫겠죠. 저녁에 로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듭시다. 근데 이 함수를 만들려면 스코프 공간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뻔히 이렇게 설정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HTML 콘솔을 화면에 만든 적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든 적이 있다 없다가. 그러면 만든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기준을 이니셜라이즈 함수 안에 다 내장을 시킵니다. 그럼 이 함수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이게 예전에 만들어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내면 되냐면,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를 해서 누가 있으면 bs 콘솔이 있으면 만든 적이 있는 거죠.
그건 만든 적이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니셜라이즈 안 해도 돼. 없다라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없다라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주냐. 없으면 그러면 일단 inner HTML로 만들 거기 때문에 가짜 태그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가짜 태그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 뭐 하죠? 만들고 나면 여기에 inner HTML로 넣어줘요. 저 스크립트의 내용을. 스크립트 내용을 어떻게 찾아오느냐? 스크립트 아이디를 제가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얘 텍스트를 넣으면 돼요. 그럼 div에 이 내용이 생겼을 테니까 div에 차일드 노드라는 애가 있고 children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children이라는 애들은 원래 i8까지는 안 돼요. 그 children을 쓰면 좋은 점은 이 안에는 텍스트 노드가 없고 엘리멘트 노드만 있거든요. 근데 차일드 노드를 하면 이 안에는 텍스트 노드들이 막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도 엔터가 들어가 있죠. 이거 텍스트 노드로 인식이 돼요. 여기서 요 사이에도 엔터가 있어요. 그러면 또 텍스트 노드로 인식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요 사이에 또 엔터가 있죠. 이거 다 텍스트 노드로 인식이 되는데 children을 사용하게 되면 자식이 딱 두 개로 나와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로. 그쵸? 그래서 children 0번, 1번을 제가 body에다가 삽입을 하면 되겠죠. 0번, 2번을 body에 삽입하면 돼요. 그러면 body에다가 open children child 해가지고 이 0번과 1번을 삽입하면 얘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태어나요. 그러면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 뒤로는 이벤트 리스너를 걸자. 그 외 여러가지 작동들을 하는 걸 여기서 처리하겠죠. 이게 이니셜라이즈의 골자고 로그 함수는 어떤 값을 받겠죠. 여기서 v 값을 받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니셜라이즈 그죠. 있으면 걔를 활성화시키는 것부터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하고 와서 걔를 활성화시킨다 하면 뭐냐면 콘솔을 다시 띄웠다는 얘기니까 이거니까 다시 띄우는 거죠. 그렇죠? 얘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닫히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그 마땅한 후보가 누구냐면 얘란 말이야. 탭을 누르면 여기 탭을 누르면 여기 이 탭을 누르면 얘가 다시 닫히면 좋겠잖아요. 애니메이션 귀찮으니까 안 닫는 걸로 하고 그냥 곧장 써봅시다. 근데 지금 막 코드가 너무 반복돼서 지겨운 코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개조해서요. 지겨운 것들 몇 개 제거합시다. 일단 doc를 도큐먼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getI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getID ID 값 받아서 리턴하는 건 doc.getElementById 하면 되죠. 이거 만들고 이니셜라이즈해서 다 귀찮으니까 getID를 봅시다. 이렇게 그쵸. doc만 쓰면 돼요. 그러면 getID고 제가 귀찮은 거 무지하게 싫어요. 자, 이 스코프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이 정도에서 콘솔의 내용은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거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면 콘솔의 내용은 여기 찍힌단 말이에요. 여기 찍히니까 얘에 제일 무식하게 적읍시다. 인라인 HTML에 플러스 V 해주고 한 칸 띄워주고, 가장 무식하게 로고를 찍어봤어요. 뭐 이니셜라이즈해서 이걸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해도 되잖아.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어. 왜냐면 로고를 호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로고를 호출합시다. 이렇게. 자, 제가 채팅창에 적을 건데, 지금 제가 소스를 갖고 놀고 있는 코드는 여기에 있고, 이게 제가 GH 페이지스 래퍼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씩 싱크는 느리지만 싱크돼서 올라와요. 잘 되고 있는 거 안 된다. 뭐 어디서 꼬였는지 잘 모르겠죠? 에러가 나는데 그때 해보는 게 최고예요. 라이브 코딩이니까 라이브에서 해결합시다. 여기서 보면 어디서 에러가 났냐면 여기서 에러가 난 거란 말이죠. 텍스트 모드도 왔다고. 그럼 콘솔 로고 때려봐야겠죠. 이건 제대로 얻어왔는지라, 또 얘 텍스트는 잘 들어오는지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제가 늘려고 그랬던 애들이 멀쩡히 있는지를 봐야겠죠. 컴퓨터고 아직 동기가 안 됐죠. 그러고 보니까 됐다. 잘 됐어요. 그쵸? 이거 엘리멘트 잘 들어왔고, 여기 그쵸? 베이스 여기 오브젝트로 잘 들어왔고, 스크립트 엘리멘트만 텍스트도 잘 들어왔고. 그렇대. div에 무슨 뜻이냐면 div에 스타일 엘리먼트를 집어넣는 걸 반대하고 있대. 그런가? 이거 연구원 1번 잘 나왔죠.
그렇구나. 그렇네요. 자, 무슨 문제인지 깨달으셨나요? 깨달으신 분 있으면 채팅창에 써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제가 말하고 나서 5초의 동기화 시간이 있으니까 5초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문제인지 깨달으신 분. 성재야. 시선이었나? 자, 이게 에러를 잘 보면 49번째 줄에 놨잖아요. 근데 이 49번째 줄에 에러라는 걸 자세히 보면 이때 칠드런의 컬렉션은 있지만 이미 아들 요소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0번 칠드런의 자식을 부모로 옮겼기 때문에 div의 칠드런에는 자식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뭔 소리 하냐고? 이때까지는 두 개가 있는 게 맞는데 이걸 여기다 껴놓고 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0번 0번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얘가 한 5분에 한 번씩 도는데 재수가 좋으면 그 타이밍에 딱 걸리고 아니면 한참 동기화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요. 제가 세이브한 걸로부터 동기화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얘가 동기화에 도는 주기가 있어요. 재수가 걸린 거죠. 자, 잘 됐어요. 그쵸? 테스트까지 잘 찍혔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기 테스트가 찍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열어보시면 이제 이걸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저희는 코드상에 로그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게 되는 베이스가 생겼어요. 이제 이걸 기능을 좀 이쁘게 정리하고 닫을 때 요거 누르면 닫히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 누르면 그 이벤트 리스너부터 걸어봅시다. 쓸데없는 컨트롤은 다 지우고 자 리스너 뭐부터 걸죠? 요거 요 회색 바에다 걸 거란 말이에요. 회색 바의 레이아웃을 보면 얘 이름은 탭이에요. 게다이드를 읽어보면 되겠죠. 귀찮으니까 온클릭으로 가요. 사람들이 애드 이벤트 리스너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돔 레벨 1 스펙은 어떤 브라우저는 반드시 지키는 가장 안전한 스펙이기도 해요. IE에서 문제가 아니라는. 그래서 리스너를 하나만 쓸 거면 충분하다. 온클릭으로. 자, 얘 뭐 해야 되죠? 얘 뭐 해야 되냐면 이거를 닫을 거예요. 뭐 애니메이션 주면 좋겠죠. 좋지만 귀찮으니까 퍽 닫히고. 최근 추세는 애니메이션 없는 거예요. 사용성이 그래도 높다고 봐서. 우리 근데 막 계속 게다이드를 갖고 놀다 보니까 심히 신경이 쓰이죠. 한번 아이디 검색을 해서 성공한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캐시를 잡아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또 그런 느낌이 들면 또 해야 돼. 자, 이 안에 전용 캐시 공간을 만드는 걸로 하고
여기에 뭐 캐시되어 있는 애들 세이브할 공간을 만듭시다. 그러면 우선 아이디가 들어오면, 그쵸, 캐시를 먼저 찾으면 되겠죠. 이거 주면 돼요. 그래서 끝났겠죠. 아니면 이거 줄 건데, 이거 주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귀찮으니까 V로 가겠습니다. V를 주는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 있냐면, 그게 있어야지 캐시를 잡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만 어떤 가치가 있다? 캐시를 잡는 가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get 아이디를 호출하면 돼요. 몇 번이라도 부담이 없죠.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이걸 끄는 거예요. 테스트. 됐을까? 됐어요. 잘 닫혔어요. 그쵸? 잘 닫혔고, 로그를 다시 누르지 않으면 안 열릴 거예요. 그러면 로그를 보내면 열리겠죠. 이거를 다시 열어야 되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버튼 하나 만들어요. 아이디는 여기 테스트를 주고, 로그를 찍고, 바로 이벤트 리스트가 걸렸습니다. 아, get 아이디를 못 쓰는 게 좀 슬프네요. 이 시점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 또 클릭으로 바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로고를 찍으면 돼요. 이미의 값은, 이미의 값을 어떻게 찍어? 몰라. 그냥 찍어. 그냥 찍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CD 값을 하나 주고 CD를 증가시키면서 찍읍시다. 이러면 되겠죠? 될 거야. 아직도 이래 가지고. 오씨, 뭐지? 한 것도 없는데 1시간이 지났네? 요즘 갑자기 버튼이 안 생기고 있어요. 됐다. 왜 별거 만들었지? 어쨌든 잘 되고 있죠? 닫고 다시 눌러보면 잘 되고, 여기 스크롤바도 잘 생기고 있고. 이거 어떻게 밑으로 제일 내리냐? 그거는 나중에 스크롤 속성을 이용하면 되니까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생각해보니까 버튼은 밸류로 주는 게 아니죠. 버튼은 안에 텍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그건 됐어요. 이제 로그를 이걸로 호출할 필요도 없어. 버튼 호출하면 되고, 닫고 여는 건 됐단 말이에요. 로그 뿌리면 열고 닫고. 첫 번째 이벤트 리스는 해결했죠. 이 바에 있는 거.
그럼 얘네 둘 사이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콘솔하고 엘리먼트. 콘솔하고 엘리먼트는 얘란 말이에요. 콘솔, 엘리먼트. 둘 다 게다이드 씌우고, 둘 다 온클릭 씌우고.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하죠. 뭐만 하면 된다? 뷰의 전환만 하면 된다. 뷰는 여기 있어요. 뷰 콘솔하고 뷰 엘리먼트. 뷰 콘솔, 뷰 엘리먼트. 이거 뭐 하면 되죠? 디스플레이만 조정하면 되겠죠. 뷰 콘솔을 하면 디스플레이가 콘솔 쪽이 블록이 되고 엘리먼트 쪽이 런이 되겠죠. 반대로 엘리먼트 쪽을 클릭하면 반대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지만 엘리먼트 쪽을 아직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엘리먼트를 활성화 시켰을 때는 엘리먼트를 현재 걸 읽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 브라우저에 탑재되어 있는 트리뷰를 보여주면 좋겠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는 일단 현재의 HTML 내용을 읽어서 뿌려주는 걸로 하죠. 현재 HTML 내용을 읽어서 뿌려준다. 현재 HTML 내용을 어떻게 읽느냐? 많은 브라우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엘리먼트 바이 태그 네임 HTML을 읽으면 돼요. 이렇게. 얘 0번이겠죠? 얘 이너 HTML이고. 그렇죠? 그럼 이거의 이너 HTML이니까 이너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아우터로 고칠 건데, 이게 태그다 보니까 이 안에 넣으면 태그가 깨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그에 있는 문자열을 죄다 LT로 고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정규식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러려면 정규식이 필요해요. 여기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뭐 태그를 하나 만듭시다. 그럼 레귤러 익스프레션 태그는 어떻게 생겼냐?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이거죠. 이거를 전역에서 다 인지하는 게 끝이에요. 이걸 다 인지했으면 뭐하죠? 리플레이스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데 이거를 리플레이스 해야 돼. 이너 HTML 왜 쓰냐면 아우터 HTML이 안 되는 브라우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너 HTML 썼으니까 사실은 얘는 HTML로 감싸져 있는 거죠. 진짜 소스는. 슬래시 인지 넣어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리플레이스 할 거죠. 뭘로? 이 정규식으로. 이걸 뭘로 바꿀 건데 LT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HTML에 대한 문서를 얻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끼울 거냐면 얘한테 끼울 거잖아요. 근데 보기 좋게 하려면 프리 태그를 이용해서 고정품 문자를 표시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여기다 트리뷰 넣고 싶으면 트리 엘리먼트 가져와서 트리도 막 예쁘게 그리고 그러면 돼요. 우리는 지금은 구현에만 집중할 거니까. 그래서 콘솔 탭에 갈 때는 그냥 뷰 전환만 해주면 되는데 엘리먼트 탭에 갔을 때는 그거 누르는 순간에 현재 HTML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
근데 태그가 시작될 때 혹은 끝날 때 엔터를 끊어주면 좀 이쁘게 보이는 경향이 있죠. 제가 탭 밀어 쓰긴 안 하지만 안 그러면 한 줄로 확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상관없나? 어쨌든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이브. 일단 저 창이 떠 있으면 아직 싱크가 안 된 거죠. 제가 버튼 누르기 전에 창이 안 뜨게 해놨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려요. 싱크. 어쨌든 싱크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싱크하는데 소기하고 되겠죠, 내가. 자, 그래서 뭐 구현했냐면 요 콘솔 버튼, 엘리먼트 버튼 이 바 구현됐어요. 그리고 콘솔에도 이렇게 로고가 찍히는 걸로 다 구현이 됐죠. 로고 함수가. 뭐야, 끝났잖아. 다 만들었어. 단지 이 콘솔 뷰가 너무 안 이뻐. 그런 문제가 있잖아. 너무 안 이뻐. 이걸로 콘솔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콘솔 뷰를 약간 더 개선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1시간짜리 방송을 딱 끝내는 걸로 해보죠. 실제로 저희가 진짜 브라우저의 콘솔 창을 보면 콘솔 로고를 찍을 때 하나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표현을 해줘요. 얘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내면 1, 2, 4가 나온단 말이에요. 띄어쓰기가 돼서. 그래서 사실은 n개의 인자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얘가.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개선을 해야겠죠. 됐다. 자, 하위 부분에 걸려가지고 클릭이 밑에 게 먹어버렸죠.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백그라운드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백그라운드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글씨를 투영하지 못하게 돼요. 백그라운드를 같은 색으로 줘도 되긴 하는데 약간만 밝은 색으로 주죠. 이렇게 정도로. 이거 동기화한다 엄청 걸릴 거예요. 됐다. 그래도 다치네. 저래서 표기하죠. 그리고 색깔을 줘봤더니 패딩만으로 눈속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어요. 마진을 좀 더 주기로 하죠. 너무 길어. 끊어서 들어봅시다.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졌어요. 부모 이벤트가 이긴 셈이죠. 얘네들이 다 우클릭이 있는데도 얘가 이겼어요. 왜지?
되지? 얘로 걸면 안 되나?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치는 걸로. 아까 목소리가 어떻게 2시간씩 방송했지? 1시간 방송이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웠는데 지금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는 없네요. 어차피 생방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녹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라서 큰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 자, 이러면 다 고블린 단계를 tes트니까 잘 되려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그래, 희선씨 말대로 버블링을 그냥 탄 걸로 해두고 막아버리는 걸로 하죠. 초점 맞나? 맞죠. 빡빡이죠. 다음 턴에 계산한 걸로 하고, 어쨌든 이게 너무 볼품 없단 말이죠. 너무 볼품이 없어. 그리고 V만 커버하면 안 돼. 아규먼트를 커버해야지. 그러면 어차피 아이메뉴부터 아규먼트도 길어서 귀찮아요. 이렇게 합시다. 뭔가 랭스도 돌면서 만들어야겠죠. 그쵸.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성능상 인화 HTML을 계속 하는 것도 나쁘니까 어펜드 차일드를 해가는 걸로 하고, 어펜드 차일드 할 때 한 줄이 들어갈 거니까 이걸 div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div를 구별하기 쉽게 하려면 이게 알록달록하게 나와야겠죠. 한 번은 회색, 한 번은 흰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로그용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다 지정해 주면 돼요. 로고 컬러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초의 로고 컬러 값은 여기서 미리 지정해 놓으면 되는데, 흰색으로, 아니다, 그냥 계산 기억해야죠. 자, 그러면 제가 뭘 만드느냐, 먼저 div를 만들어야겠죠. div 그냥 가끔가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개발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하냐? 빨리 타이핑을 치면 돼요. 빨리 타이핑을 치려면 영타도 빠르고, 대부분의 코드를 외우고 있으면 빨라지겠죠. 그게 사실은 빠른 코딩의 비밀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럼 이제 div 안에 HTML, inner HTML로 쭉 뭔가 밀어놓고 그 div를 append 하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append child가 될 거예요. 그럼 div의 설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스타일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는 거죠. 이걸 뭘로 준다? 만약에 로고 컬러가 그러네, 회색이었으면 흰색으로 바꾸고, 흰색이었으면 회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div에 뭔가 텍스트를 넣을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로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로그 내용을 초기화하고
while 루프로 돌면서 로그 내용을 채워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로그 내용이 그냥 div 일 수 있겠죠. 여기에 a에 i를 넣으면 되는데 이건데 이거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div 타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뻐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요게 이뻐지는 게, 그쵸? 이게 어떻게 하면 이쁠 거냐? 클래스를 줘야겠죠. ds 콘솔인데 아이템이라고 해주죠. 아이템이라고. 자, 이 스타일을 정리하고 봅시다. 여러 개 있으니까 클래스를 준 거고. 자, 이 콘솔 아이템 입장에서는 원래 오리지널 콘솔보다는 좀 더 이쁘게까지는 안 바라지만 일단 헤딩을 3픽셀씩 주고 마진도 뭐 3픽셀씩 주고 그 플로트가 되겠죠.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앞으로. 또 뭐 줘야 될까요? 뭐 색깔은 당연히 흰색이 검정 거고.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폰트 에어리얼? 뭐 폰트 에어리얼도 괜찮죠. 근데 그렇게 할 거면 고정값이 고정 길이 문자로 나오는 게 더 편하니까 div보다 프리가 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우리는 보도를 줍시다. 얇게 이 정도로. 자, 이 정도로 줘서 이 콘솔 아이템을 쭉 만들어가는 걸로 해서 다 만들어진 걸 붙이는 걸로 해보고 이걸로 로고 테스트를 해보죠. 이제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위도 주고 위도 주고 상을 줍시다. 깃허브 에디터에서 편집하면 되게 좋은 게 커밋이기 때문에 로우가 다 남아요. 얘가 이거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보면 제가 어떻게 고쳤는지가 다 남아. 진짜 최고의 웨이트라고 할 수 있죠. 퍼블리시도 잘하고. 잘 됐어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어요. 한 줄 더, 한 줄 더. 헐. 제가 클리어를 안 했네. 인간적으로 폰트10이 너무 작아 보인다고요? 모바일에서는 안 깨져요. 왜냐하면 모바일의 픽셀 10은 사실은 레티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픽셀 1픽셀로 되어 있는 10픽셀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부드럽게 보이니까 PC 기준으로 쫄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이 div가 클리어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클리어 보스를 갖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롤바 계속 로고를 찍다 보면 아래로 계속 스크롤이 이렇게 밑에 걸려 있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위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밑으로 걸려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저희가 스크롤 2를 써야 되잖아요. 스크롤 2가 엘리먼트에도 먹어요. 자, 스택 오버플로우를 가봅시다. 인투뷰 스크롤 탑밖에 안 먹죠. 스크롤 탑밖에. 뭐래?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스크롤 탑이라는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쉬운 무턱대는 방법을 써볼까요? 제일 쉬운 무턱대는 방법은 콘솔 창이 열릴 때 그러고 보니까 로그가 찍힐 때도, 이 로그 함수가 찍힐 때도 무조건 콘솔 창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거를 클릭할 때만 쓰는 리스너가 아닌 거죠. 이건 콘솔을 열 때도 쓰는 리스너인 거잖아요. 여기서 로그 찍을 때도 이 함수가 호출되면 무조건 이쪽 창으로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먼트를 제가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로그를 찍는 순간 일로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엘리먼트를 보고 있었어도 로그를 찍으면 사실 안 보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일로 넘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함수, 이 리스너는 이 안에서 리스너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얘도 호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그러지? 콘솔 클릭으로 콘솔 탭이라고 부르죠. 얘는 콘솔 탭이다. 콘솔 탭은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얘도 쓴단 말이에요. 막판에 이거 다 하고 콘솔 탭으로 호출한다. 이렇게. 그러면 다음은 콘솔 탭으로 호출돼가지고 그걸 가겠죠. 그러면 얘가 스크롤로 처리하겠죠. 여기서 얘가 스크롤 탑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얘. 스크롤 탑은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밑으로 스크롤 되면 이게 뭐 밑으로 스크롤 되면 스크롤 탑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죠. 그렇죠? 이게 최대 값이 0이고 계속 마이너스 값을 가는 식으로 돼 있어요. 또 어떤 님께서 영어로 저한테 말을 거셨어요. 그쵸?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선이하고 성재가 영어로 대답해주면 돼요. 제일 무식한 방법은 뭐냐면 엄밀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음수값을 적당히 때리는 거예요. 안전한 값으로. 이러고 생각해보죠. 뭐 할 거 다 한 것 같아. 이 방송의 방해꾼 동기화죠. 기타 쓰지 말까? 됐다. 자, 엘리멘트 탭을 보고 있었지만 얘를 누르면 일로 와서 뭐가 찍혀요? 근데 백그라운드 컬러가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돔 탐색기로 찍어서
얘들 백그라운드가 전부 다 흰색으로 돼 있어요. 그쵸? 모든 애들이 다 흰색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 왜지? 우리 코드 그렇게 안 짰는데. 짰나? 우리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 조정해줬죠? 그쵸? DIV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로고 컬러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죠. 로고 컬러를 김치했어요. 상태 머신을 기껏 쓴다고 만들어 놓고서 안 쓰고 있었죠. 또 기다려. 참. 뭐 있을때기 없는 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는데 이뻐 보이거냐 말거냐. 근데 제가 브로그를 하나 더 해드릴 게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로그에 찍힌 값들을 보면 전부 다 프리미티브 값이죠. 이것들은 그냥 찍으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배열을 넣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뭐 혹은 더 나아가서 이거대로 하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 여기서 투스트링으로 자동으로 변환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만 이런 걸로 나오겠죠? 그쵸? 우리는 그런 꼴을 그냥 봐줄 수는 없으니까 얘처럼 원래 네이티브 뷰처럼 이쁜 트림 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이슨 스트링이파이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V로 만들고 V가 있고 V가 오브젝트면 이렇게 된다.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하고 아니면 V를 안전하게 문자열로 투스트링화해서 보내주자 정도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얼마만에 동기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것도 동기화가 안 됐네. 흰색, 회색 그것도. 밤에는 기탑이 더 느려. 동부 표시인지 아십니까? 이제 잘 돼요. 잘 되죠? 잘 돼요. 근데 백그라운드는 여전히 적용이 안 됐어. 나 뭐 잘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치신 걸로 해서 플리켓 알려주시면 제가 받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엘리멘트 보여주는 거랑 엘리멘트 다 보이죠? 이거 그냥 죽어있는 엘리멘트가 아니에요. 현재 브라우저의 상태를 보여주는 엘리멘트 창이란 말이에요. 이거 막 욕이 나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됐지? 잘 돼요. 그쵸? 때론 단순한 방법이 짱이에요. 그 마이너스 값 이거 뭐 이상하게 복잡하게 막 옵셋 계산해가지고 스크롤 탑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무식한 방법 최고란 말이죠. 해보면 잘 되고, 엘리먼트 값도 현재의 엘리먼트를 반영하고 있죠. 그걸 반영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이너 HTML로 들어와 있는 애들이 보이죠. 자, 이거 자세히 볼까요? 이거 되게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이거 열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거 방송 꼭대기에 보면은 주소창인데 주소 크게 적혀있죠.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거 원래 정적 컨텐츠인 거고, 스크립트 태그가 있었고요. 버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 스크립트 태그인 거고, 그쵸? 이거 지금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던 태그인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로고 호출해서 진짜로 바디에 스타일이 삽입되고, 진짜로 div가 삽입됐고요.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프리로 이걸 만든 것까지 다 코드가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그 다음에 뭐 뷰 콘솔 안에 각각에 다 있는 얘네들, 지금 마구마구 찍었던 로고들 여기 다 남아있죠. 이렇게 이상하다. 오버플로우 Y만 스크롤 줬는데 오버플로우 X 자동으로 스크롤 됐네요. 이거 아마 워드 브레이크의 문제일까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죠. 무슨 얘기냐고? 이게 이렇게 벗어난 이유는 한 줄의 텍스트 스트림이면 얘가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스타일을 줘서 없애주는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얘한테, 뷰 엘리먼트한테 스타일 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건 그거고, 잘 됐어. 이번 기회에 왜 컬러가 안 되는지 보고 가자. 백그라운드 먹었네요. 먹어가네. 먹었는데 너무 미세해서 제 모니터에서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잘 됐어요. 색깔은. 다음에 뭐 하냐 그랬죠? 이게 다 까먹었다. 색깔은 좀 세게 주면 되겠죠? 뭐 주지? 한 번은 노란색, 한 번은 흰색, 이런 느낌으로. 그러나 저번에 뭐 하려고 했나? 엘리먼트에서 워드 브레이킹 해줘야죠. 스타일로. 그 스타일은 뭐 줘야 되나? 보통 워드 브레이크홀 주지 않나요? 즉, 뷰 엘리먼트한테 스타일로 줘야 되겠어요. 뷰 엘리먼트에게만 줄 스타일이 있다. 워드 브레이크홀 하죠, 보통. 그리고 워드를 보통 같이 주죠. 이것도 브레이크 워드 원룸으로. 자, 오늘의 방송은 코드는 여기까지로 끝날 거예요. 동기화하고 기다려서 자들하고 보고 나면 끝내는 거 봅시다. 빨리 되라. 동기화 빨리 되라. 동기화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야지. 백그라운드 색깔로 알아야 되나? 워드 브레이크가 된 건가요? 됐나봐요. 그쵸? 워드 브레이크 돼서 나와요, 이제. 색깔은 왜 이렇게 여전히 안 보이죠? 색깔 안 보여. 색깔은 잘 먹었지만 안 보여. 승질나지만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걸로 하고. 자,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제 깃허브에 브로드캐스트 저장소에 레슨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이 코드의 발전사는 히스토리를 보면 주구장창 나오니까 어느 수준부터 나오냐면 이 수준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부터 나와요.
제가 커밋 할 때마다 타사에서 뭐가 바뀌었는지가 다 나오니까 제가 보기엔 깃허브이 최고의 툴인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